안녕하세요. 유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키가 클 때 아프다. 성장통이잖아요. 네. 성장통이 왜 생기는지 또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성장기 아이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뭐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근육이 당긴다든지 네. 아니면 무릎 관절이 아니면 고관절 그리고 발목. 팔 등이 이제 간헐적으로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체 아이들의 30% 정도에서 이런 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통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일단 체크해 보게 되면 뭐 양의학적으로는 아직 성장통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생각하는 게 낮에 이제 활동이 과도하게 돼서 그쵸. 밤에 이제 근육이 피로함을 느끼게 돼서 근골격계가 무리 돼서 생기지 않나 그런 네, 낮에 너무 많이 생리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뛰어놀게 되면 그죠? 한의학적인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성장기 때 많이 먹는 음식들 중에서 뭐 우리가 말하는 나쁜 탄수화물, 뭐 대체로 이렇게 단맛이 많이 나는 음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나쁜 단백질, 예. 변성된 것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나쁜 트랜스 지방, 그죠? 나쁜 지방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어떤 열독이 그렇죠. 몸 안에 노폐물. 노폐물이 되어서 기체증을 유발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통을 일으킨다고 저희는 한의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관절이나 근육 등에 열독이 쌓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한방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불통적 통, 통적 불통이라 합니다. 소통이 잘 되면 안 아픈데 네. 소통이 잘 안 되면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서 통증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장통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 이제 잠들기 시작하는 밤 시간대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다리 부분이 아프거든요. 예, 간헐적으로. 그렇죠.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쪽이 아팠다가 또 양쪽 다리가 다 아팠다가 근데 중요한 건 아침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뚜렷하게 이제 아픈 것이 아이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또 뭐 저희가 보통 눌러봤을 때 뭐 아픈 부위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눕는다든지 그런 증상 없이 그냥 아프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또 뭐 그 다음 날 되면 안 아프니까 또 실컷 그러니까 뛰어놀고. 약간 꾀병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아픈 건 맞습니다. 이런 것을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감별돼야 될 질병들이 있어요. 성장통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서 보통 이제 아침에도 계속 아프다든지 저녁에 아프다 있잖아요. 낮에는 네. 잘 뛰어노는데 근데 네. 그럴 때 쩔뚝거리거나 붓거나 열감이 있게 되고 네. 또 꾹꾹꾹 눌렀을 때 국소에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통 외에 다른 원인인 통증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골관절염을 아이들도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심하는 게 이제 네. 한홍성 관절염이라든지 그쵸. 볼수염 같은 경우. 네. 이게 초기 증상에서는 성장통과 비슷해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지속되고 네.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 아파하거나 또 만져보면 열이 나는 증상들이 열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붓기도 하고요. 그거 붓기도 네. 하고요. 뭐 네. 소아 루마티스 류마티스 관절염도 소아, 아이들한테 그렇죠. 아주 가끔 옵니다. 그리고 활액막염. 그렇죠. 예,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하고요. 또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예. 이거 또 애기들마다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통 같은데 자꾸 이제 고정된 부위에서 계속 아프다 또 낮에도 움직일 때 애가 많이 힘들하다 그러면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선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먼저 한번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네. 검사를 통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성장통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통증이 계속 유지될 경우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특징이 저녁에는 아프고 낮에는 활동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통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통 치료는 이게 보통 양방에서 다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저절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호소한다든지 하게 되면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야 되는데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 이제 아이가 활동이 너무 심한가? 가역하다 그러면 네. 조금 운동량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냥 뛰고 노는 것 자체가 운동이거든요. 애가 조그만하다 보니까 저기서 저까지 가는 것도 어른들은 세 걸음 갈 수 있는 거를 한 대여섯 걸음 가니까 그렇죠. 예, 운동량이 종종걸음으로 부족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애들 걷는 애들 없단 말이에요. 입니다. 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아무래도 많이 관절이 이제 무리가 무리가 될 수 되는 있거든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활동량을 줄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일단 따뜻하게 찜질을 한다든지 네. 그 마사지 같은 데서 근육을 뭉치는 경우를 좀 풀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잠자기 전에 다리와 골반 등을 조금 마사지해 주거나 이렇게 스트레칭을 조금 그렇죠. 시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성장 마사지처럼 해서 아이들 성장기 때 특히 아기들 때 이제 다리라든지 조금 무리 될 수 있는 무릎이라든지 발목을 이렇게 특히 아빠들이 풀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조금 계속 시켜주니까 저희 아이가 크게 성장통을 겪지 않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성장통이 자꾸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셔야 돼요. 아이가 성장기 때 뼈가 먼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근육과 인대가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꾸 성장통이 있으면 아 내가 더 이상 다리가 길어지면 안 되겠구나 신호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키에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특히 이제 아까 한의학적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게 열독, 열독. 노폐물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먹거리잖아요. 항상 강조합니다. 그죠? 그렇죠. 좋은 먹거리 먹어야지 나쁜 거 먹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리는 당이 많이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 그쵸. 과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특히 단맛 이게 군것질, 단맛 그죠? 군것질 그런 네. 것이 전부 다 열독이 뭉친단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도 그날 좀 군것질을 심하게 했다, 단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그때 좀 아픈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때는 먹거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나쁜 변성된 지방 같은 것만 조금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